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경기 평택을에서 유이동 후보, 황교안 후보가 이제 만났다라고 합니다. 야권 단일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건데요. 저쪽은 지금 조국적으로 밀어주는 사정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남이 민주당 후보인데 민주당 쪽에서도 조국적으로 지금 밀어주려고, 조국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는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청래파, 이재명파 말고 청래파 쪽에서 확실하게 또 좀 조국을 미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단일화가 안 될 경우에 결국 조국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냥 그대로 가면 우리가 좀 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유이동과 황교안 뭔가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요. 야권 단일화 급물살을 탄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단일화까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오는 얘기를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이동, 황교안 단일화 논의를 위해서 만났다. 일단 단일화 논의를 위해서 만났다는 겁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전투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 수요일 아닙니까? 바로 이틀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되는데, 단일화가 사전투표 전에 돼야만 효과가 그래도 있거든요. 황교안 대표는 유명세가 아닌 평택 살릴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평택을 살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와 황교안 자유혁신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9일 사전투표를 앞두고 보수 우파 진영 연합전선이 구축될 조짐을 보이면서 평택을 선거 구도가 급변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황교안 후보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유 후보와 단일화 논의 여부에 대해서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직접 2, 3일 전에 만났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어디서 만났는지는 함구를 했지만 2, 3일 전에 만났고 단일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일화 협상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택을 살릴 사람을 뽑아야 한다 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건 아무래도 유이동 후보가 여기서 국회를 몇 번 했거든요. 지역구가 여기 유이동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내가 잘 아는 사람, 평택에서 여러 번 나왔던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평택을 살릴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경기 평택을에서 야권 단일화는 판도를 흔들 수 있는 평가가 나옵니다. 판도를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여권 3명, 야권 2명의 5자 구도가 여권 3명, 야권 1명 구도로 좁혀지기 때문입니다. 여권 3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혁신당하고 민주당 그리고 진보당을 얘기하는 거죠.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21일부터 22일 평택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용남이 30%, 조국이가 25%, 유이동이 23%, 황교안이 8%, 김재현이 3%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용남이 30%로 1등을 달리고 있었는데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지금 벌써 한 일주일 가까이 이제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용남이가 그 사이에 말이죠, 대부업체 운영 의혹,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했다는 의혹 등등 여러 의혹에 지금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권리당원들 사이에서도 오히려 지금 흠집이 많은 김용남이 아니라 조국이를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국과 김용남이 단일화되기는 어려울 테니까 쟤들이 반반씩 나눠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걔들보다 쟤들 표를, 그러니까 야권 표를 반반씩 나눠 먹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화만 된다면, 여권 표를 한 사람한테 몰아준다면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김용남과 조국이가 단일화가 어렵다고 봐야 돼요. 결국 안 될 거예요. 김용남이가 그렇다 그래서 드랍을 할 리는 없는 거고, 여기 이재명 파니까 그렇다고 조국이가 뭐 드랍을 할 리도 없는 거고, 그리고 한쪽은 정청래, 한쪽은 이재명 파기 때문에 이 단일화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둘이 나가서 저 여권표를 반반씩 나눠 먹는다. 그런데 우리는 단일화가 돼가지고 한 사람한테 몰아준다. 우리 야권표를 말이죠.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유 후보와 황 후보가 단일화가 성사되면 김용남 후보나 조국 후보를 앞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KBS 라디오에서 황 후보하고 우리 후보하고 단일화가 극적으로 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잘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후보와 지금 유이동 후보가 단일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유이동 후보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기존에 가졌던 생각보다는 고민의 수준을 꽤 높여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서로 간에 좁힐 수 없는 부분보다는 합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평택인데 단일화만 된다면 해볼 만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단일화가 지금 뭐 어쨌든 유이동 후보가 황교안 후보보다는 한참 앞서니까 단일화를 우리 황교안 후보가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이동 후보야 뭐 마다할 이유가 없죠. 자기가 지금 여론조사하면은 상당히 앞서고 있고 또 국힘 후보 아닙니까 자기는. 그런데 황교안 후보는 뭐 지금 또 여론조사에서도 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또 자유핵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일화가 된다면 황교안보다는 유이동 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유이동은 뭐 반대를 안 하겠죠. 문제는 황교안 대표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나가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선도 당선이지만 이렇게 이제 출마를 함으로써 부정선거를 더 이상 못하도록 부정선거 감시자가 어떤 의도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감시를 할 경우에 자기가 이제 선거를 나가놓고 나서 감시를 할 경우에 또 효과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하나의 그 일환으로서 그건 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황교안 대표가 나가가지고 우리 표를 갉아먹어가지고 우리 보수가 표를 하나 의석을 하나 잃는다. 또 그거는 황교안 대표 성격에 그걸 원치 않을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뭐 페어플레이로 해봐야 하는 거니까 유이동 대 황교안 대 유이동 또 누구를 단일화 할 것인가 라고 하면 유이동보다는 또 황교안을 택할 사람도 상당히 많을 수도 있어요. 단일화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모든 걸 내려놓고 단일화를 해서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나간다 이렇게 하면 평택에서 우리가 의석을 찾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평택 단일화를 위해서 황교안 대표와 지금 유이동 대표가 유이동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죠. 후보 정확히는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가 만났습니다. 단일화 건물사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단일화 잘 돼서 평택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신태입니다.